2022년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가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행사 시작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경북가총회 사무총장 한병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테크노파,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과학기술포럼 폐기물, 강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계산은 서상권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경북과학기술 포럼을 폐기물 앤더스만 사실 작업하고 가긴 했는데, 원래 앤더스만 안 되면 폐기물과 항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폐기물과 광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테크노파 있는 자리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주최하신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사회대학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내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비자 비누 그리고 좋아하시는 김용구 대표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DMS 에코 기술위원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한 2022년 경북 소수인벤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의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생일자리 창출에도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친환경 산업과 신소재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공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점토 광물을 활용한 소재 산업 방안을 주제로 기술강의를 주실 유명대학 주식 DNS 코디를 병원 대표님 오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체 신재생 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김정현 주식회사 K&A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시고, 홍정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모십니다. 그리고 3부에 가장 나와주시면 박민규 대우연구원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나와주시면 강일모 한국지적연구원 포항지적자원 시설연구센터의 김일도 인사실프로 대표님. 영남을
목소리를 잘 듣고 또 지역 발전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선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축사는 저희들 책자에 보시면 축사 나와 있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는 저희 한국과총 본부의 회장으로 계시는 이유일 회장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2022년 제2차 경북과학기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경상북도와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테크노파크, 대구 경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조강연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내외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ESG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관련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함께 ESG 실천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이나 친환경 소재 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와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지원과 기술 경쟁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친환경을 위한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폐기물과 광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해안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 과학기술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신소재 사업이 활성화되어 환경을 위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직해 주신 예의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후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주식사 DNS 에코 대표이시며 동국대학교 경희교수님의 정토 광물을 활용한 소재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개인 주제, 고용 재생 원료를 활용한 에너지 혁명을 주제로 김정현 주식사 KBN 대표님의 발표와 제2주제, 폴리곤을 이용한 응용산업 장치를 주제로 홍정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걸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실 김종대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거래심의위원회 건설공사기술심의위원,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환경공학회 연구이사, 또 대한통합학회 구조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종배. 제목은 폐기물과 정보 광물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 소재 개발 및 생산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 배경, 회사 개요, 사업 목표, 기술 확보의 기술 및 생산 제품 사업 계획 등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이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저희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산업과 신소재 다른 추진,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연구 개발 추진을 통해서 경상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과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생산 효과를 위하여 경북 창조혁신센터에서 2022 경북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과총에서 주관하는 오늘 포럼에서 경북 지역 특화 친환경 신소재 사업 발굴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또한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 건지 고맙습니다. 다양한 혁신 기술 발굴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지원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 설거지와 천연 광물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 자재 사업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폐기물과 천연 광물을 통합하여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전체 공정에서 악취와 폐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DNS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2년 3월 2일 설립된 회사로서 옵테는 재활용 종합 제조, 폐기물 처리업, 건축자재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 업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본사는 경북 경주시 금성로 345A 300km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저희 생산 공장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꿀대미길 82에 소재를 하고 있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 자재 생산이 되겠으며 두 번째 축은 친환경 생산 기술 적용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 광물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수 슬러지, 축분 등의 함수율을 저감시키고 또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 슬러지와 천연 광물,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경량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량 건축 자재는 주요 제품은 불연제, 투수블럭, 층간소음 방지제, 또한 경량 골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을 소각 및 처리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표와 또한 제품들을 통하여서 저희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고용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친환경 재활용 종합제조업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고 있는 단기 목표는 5년 후에 고용 창출은 최소 200명 이상 또 매출은 1,000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연구기관 또 지역 공공기관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또 협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생산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두 가지 특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제10-1198327호 슬러지 폐기물을 이용한 경량 건축 자재의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을 이용한 경량 건축 자재의 제조 방법 및 으로부터 제조된 경량 건축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은 산화수 슬러지 폐기물을 이용한 건축 자재 제조 방법, 가축 분뇨와 무기질 미네랄 미생물을 이용한 경량 가공성 건축 자재 제조 방법, 슬러지 폐기물을 이용한 수성 세라믹스 제조 방법, 점토 광물을 이용한 축분 중금속 제조 방법,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연소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본 기술 관련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서러지 폐기물을 이용한 경량 건축 자재 제조 방법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두 번째 특허인 폐기물을 이용한 경량 건축 자재의 제조 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된 경량 건축 자재에 관련된 특허가 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 중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슬라이드 사진에서는 불연제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연제의 목적은 화재 차폐가 되겠고, 1400도씨에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화재 전파 저감으로 인하여 생명 보호와 재산 손실 저감 등이 가능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그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화재에 의한 연기, 또 연기 확산에 의한 질식사, 그리고 추후에 그 구조물이 화재로부터 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화재 전파가 저감이 되고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수분말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빗물이 고여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빗물을 고여서 넘치고, 그 넘친 물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침수가 되고, 또 침수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 홍수, 또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가 침수가 되고 사람들 생명이 손실을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볼트수층이 많아지고, 그 볼트수층에 의해서 넘쳐나는 그 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희 법규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은 투수블락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투수블락을 생산을 해서 시간당 약 300mm의 방어에 대해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수블락을 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침수 피해 저감, 그리고 또한 평소에는 이 빗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임 방지, 또한 빗물이 고여 있으면 미끄럽게 되는데, 빗물이 밑으로 다 빠짐으로 인해서 이 마찰 저항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도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 있는 친환경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층간소음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재 표면에 이런 공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극을 통해서 이 음파가 부닥쳤을 때 회전을 완전하게 반사되지 않고 흡수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저감이 될 수 있고, 이런 소음 저감의 효과를 통해서 만약 이 소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구조물에 사용이 된다면 층간소음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한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경량골재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벤토나이트 또는 점토 광물과 또 폐수 스러지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친환경 골재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성 제품 대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료가 상당히 저감된 기술을 통해서 제품 성능은 동일하지만 이 가격은 아마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회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하고 사업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이 제품들은 저희 포럼장 바깥에 전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저희 회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신 이세린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의 이 소재가 어떤 광물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또 제조 방법을 하든지 그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서 또 한번 만져보시면, 또 들어보시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데 상당히 가볍고 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처가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또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경북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창출을 하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부, 영업마케팅부, 연구개발부, 생산물류부, 크게 4가지 부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약 11명, 2차년도 30명, 3차년도 50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5년 후에는 2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 지역사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매출을 1,0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면적은 약 3,939제곱미터, 그리고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홀대미길 82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용도는 경량 건축자재 생산 및 펠렛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계 설비는 분쇄기, 혼합기, 블록 성형기, 펠렛 성형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공장 또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를 할 예정이고, 용도는 에코 폴리버너 생산 및 자재 보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과 조직과 생산 공장을 통해서 저희가 경량 자재를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생산 제품 및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을 해서 기존의 기술 특허 이권 이외에 다양한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S 인증 규격품 획득 및 조달청 우수 제품 품목 선정을 진행을 하겠고, 또한 생산 규모 확대를 진행을 하고 그 실행 나가는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벤토나이트, 제오나이트, 견보 등의 시장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방안을 통해서 친환경 건축 신소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물전 기술 응용, 폐유 재활용 핵심 역량을 확보하여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역량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의료 또는 화장품들의 고부가 상품 개발 핵심 역량을 확보하여서 친환경 바이오 상품 기술 개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저희의 이 모든 기술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해외 고객들 또 해외 수요처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또한 공공기관 또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대학 등 여러 단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생산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SRF 펠렛 연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RF 펠렛 연료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겠고, 또한 생산된 저희 친환경 소재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현재 작은 중소기업이고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수요처 확보, 지속적인 수요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또 공공기관 또 정부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되는 바입니다. 또한 조달청 우수 제품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한 공공공사 활용에 우선권 부여 등은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농가 또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또한 공공기관 여러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활용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 또 제가 발표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께서 더 발표를 하실 텐데, 저희 발표를 마치고 바깥에서 또 한번 저희 제품을 평가해 주시고 품평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세 박사님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는 신환경 자재 생산에 의해서 하수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 자재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이 하수 소재는 어떤 하수를, 우리가 일상사에서는 하수인지 어떤 곳에서 나오는 하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전수장이 저희가 이제 벤토나이트나 점토 방법을 통해서 함수율을 제감시키고 즉 수분을 뽑아내고, 그렇게 되면 이 악취도 또 같이 제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수분을 제감시킨 다음 그 슬러지들은 하수 처리장, 정수 처리장 등에서 생산된 유기물질이죠. 대부분 유기물질을 가져와서 저희가 건조시킨 것들을 가져와서 저희 에코폴리머드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게 되는 그 소각기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을 통해서 소각을 통해서 수분 등을 감소시키고 그 전제물을 또한 저희 점토 광물과 혼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고영양화라든지 아니면 이 토양 오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저희가 소재를 만들어서 경량볼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전시된 저런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저희 김종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1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정현 대표자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대표자님은 대전산업대학교와 동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초전과학연구원, 힘유랑토전연구실, 압력전공토전연구실, 질병토전연구실, 부피밀도토전연구실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KNL 대표에 서러 계십니다. 우리 김정현 대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예, 저 KNL 대표이사 김정현. 오늘 복잡하게 써 있는데 누구나 다 아시는 알리백이라고 이게 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정국민은 다 아는 그 용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권고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은 권고하는 거는 전혀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보죠. 신경도 안 쓰는 건데, 사실은 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쓰는 에너지
에너지에서 그 재생에너지가 되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100%로 해서 인간이 에너지를 쓰는 최후의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쓰자라고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풍력도 있고 하는데 태양광은 사실 그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7%, 8% 이렇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4, 5% 떨어집니다. 먼지, 새또 별거 돼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있어 좋지도 않고 일조 시간이 뭐 아무리 길어야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판으로 에너지를 써서 RE100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도쿄 유전자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연적으로 인해 가지고 REC라는 그 에너지 수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이 떨어집니다. 풍력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풍력은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효율이 풍력은 15% 이상 되니까 지금 유럽은 태양광을 철거를 하고 15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철거를 하고 풍력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되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재생이 아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냐면 인간이 나무가 불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원시시대 알아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때 나무 난로, 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나무 뗀 난로. 그 다음에 저희가 발견한 게 뭐죠? 석탄입니다. 석탄 난로.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기름이겠죠? 기름 난로 이렇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떼는 스팀 엔진, 이게 나무로 떼는, 그리고 나무를 떼다가 석탄 발견하니까 엔진에다가 스팀 엔진에다가 석탄에서 증기 관차 이런 걸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기름에서 뭐 경유도 뽑아내고 휘발유도 뽑아내고 이제 비행기까지 만드는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도부터 에너지 고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원유가 고갈돼서 값을 올려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지금도 원유가 고갈됐다는 얘기는 안 듣죠. 원유는 고갈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는 모르거든요. 몇천 년이 갈지. 지구의 7대 3인 육지 구성 육지를 100이라고, 지구의 육지가 100이라고 따진다면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파먹는 기생충이에요. 육지를 파먹는 기생충. 근데 지금까지 몇 퍼센트나 파먹었을까요? 육지가 100이면? 예? 누가 몇 프로? 예, 지금 몇천 년 동안 2% 파먹었어. 2%도 못 파먹었어. 지금 모든 세계 도시를 다 더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고갈된다? 그 지구 면적의 한 70%는 돼 있습니다. 원유로. 그러니까 원유가 고갈된다는 거기 하지 마십시오. 훔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2%밖에 땅을 못 파먹었는데 이
했든지 죽고 했는데 그 원인과 그걸에다 이거 가격 올리는 거네. 그게 기본적인 거. 예, 그러니까 원인은 고갈되지 않고 아무튼 근데 이 원유 자체가 저희에게 주는 환경적인 요인은 어마어마합니다. 플라스틱, 혹시 이제 태평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을 보셨나요? 원유에서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폴리머에다가 수소인자를 붙여가지고 한 15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는 뭐 PVC도 있고 장난감 소재도 있고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비슷하게 생긴 것들 어쨌든 다 원유에서 나오는데 얘네는 붙여놓는 게 거의 수소인자나 붙여요. 분자식을 보면 수소가 하나, 8개 뭐 이렇게 붙은 그런 것들이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 뭐 플라스틱은 우리나라만 1년에 900만 톤. 그래서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소각하는 것이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명색이 연구를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무는 450kcal, 그 석탄은 860kcal.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주는 860부터 시작해 석탄을 알게 돼요. 200년 전 거니까. 그럼 원유는 얼마냐면 거의 8,000kcal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8,000에서 이 LPG 가스로 가면은 11,000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솔리드 리뉴얼 퓨얼, 이거 연료라는 뜻이에요. 솔리드 리뉴얼 풀, SRF.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열량이 얼마나 될 거냐? 9,600입니다. 원유하고, 그 기존하고 비슷하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진입니다. 저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아까 난로 같은 거. 그래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년 전부터 이거를 이게 연료라고 규정을 고체 연료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기름하고 똑같은 고체 연료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5년 전에 SRF 발전소라고 우리 국내에 한 2,000억씩, 한 군데에 2,000억씩 들여가지고 한 4-5군데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개업하자마자 휴업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주변 민원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민원 한 번 발생되면 그 발전소를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SRF 발전소인데 저희가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이유도 그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근데 크게 하면 돈이 없으니까 작게 가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 5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엔진을 개발해보자. 문제가 뭐냐? 연기가 난다.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종이도 연기가 나요. 잘 안 타면 그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홀딱 피우면 되질 거 아니야. 그럼 홀딱 피우면 연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난다, 검은 연기가 난다. 이건 불완전 연소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 이것도 불완전 연소입니다. 어떤 인자가 900도 이상을 다 타는데 그 900도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연기하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엔진을 만들면 되겠네. 그러고서 이제 시도를 해놨죠. 여기 생활 폐기물 최종 목표는 발전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는 조그만한 것들은 큰 거는 힘드니까 작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 100kW, 2kW 이 정도 흡입이 되는 거죠. 이거에 초기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은 합성 폐기물,
아까 선생님이 뭐 골프도 치시면 골프 연습장에 그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3년이면 걷어내고 새 걸로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볼이 빠져나가서 볼각을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폐기물업자가 절대로 이 그물망을 안 가져가. 그래서 한 3년간 이게 방치해놓고 야 이게 과연 연기하고 냄새가 날까? 실험을 해서 집어넣는데도 전혀 냄새하고 연기 없이 소각을 하는. 자, 이 원리를 알아요. 과학자들은 원리를 알았으면 이걸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해서 여기 소형 폴리머 이걸 5분 후면 아까 요거 또 껴내면 되는데 5분 후면 500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5분 후에 500도 올리는 뭐 저기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나무 500도 올리면은 몇 달 태워야 되겠죠? 석탄도 너무 간단하게 한 4, 50분이면 500도 올라가요. 기름은 올라가요. 얘도 5분이면 뭐 가스를 같이 떼면 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이 칩을 집어넣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SRF라고 합니다. 이 연료를 아주 중국에서 난로를 엔진 이건 좀 더 큰 거, 작은 거 만들었으니까 어디 크게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으냐. 좀 큰 거, 그다음에 더 큰 거, 이렇게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모든 실험을 다 맞춰 있습니다. 무조건 연기나 냄새는 안 납니다. 근데 연료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연료 플라스틱 1kg가 대략 500원 정도. 500원이 안 가요. 50원. 어쨌든 플라스틱은 저희가 수거를 하면은 한 26만 원 돈 받고 갖고 와서 좀 잘게 잘라서 파는데 돈 받고 파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안 받고 팔면은 뭐 이상하니까. 아무튼 아까 그 플라스틱 종류 말씀드렸죠? 15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중에 이거 위험도예요. 근데 태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빨간 쪽에 있는 건 다 태워도 된다. 뭐 PC, PMMA, 뭐 PA, PS 그 종류 굉장히 많으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얘 근데 PVC는 태우면 안 돼요. 왜냐면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이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 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100만, 1000만, 조금의 일만 들어갔어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고 그게 다 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때. 11종을 그냥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리, 도대체 왜 검은 연기가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2시간을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충 이 세 가지 원리로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연기로 나오면 더 해롭지요, 모르게. 예, 같습니다. 안 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연기든 연기가 안 납니다. 그렇지, 연기가 안 나면 모르게 계속돼도 그 공기는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태울 때는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아까 보시면 이제 송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송풍기 용량을 결정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양입니다. 어차피 들어간 양이 나오니까. 그죠? 아웃풋이. 그래서 이만역 이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장치를 갖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기존에 쓰고 있는 장치를 가져다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아까 제가 폴리머에다가 수소만 우주에 있는 오븐에 사가 수소인데 수소 인자만 붙여서 나온 거니까 집어넣지 않아도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불완전 연소의 특이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된다고 완전 연소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깝게 연소가 된다면 일산화탄소가 이런 건 전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를 가지고 어떤 데 사용을? 네. 아까 제일 말씀드린 나무 발견했을 때 난로 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난로에다가 겉에다가 워터 자켓,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감아버리면 보일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치가 커버리면 큰 거는 엄청나게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 사용할 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걸 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일 작은 거는 하우스 200평에 저거 하면 20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큰 거는 500평, 좀 더 큰 거는 1000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용량을 늘려나가는 거고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100평짜리. 그거는 하우스 하시는 농부 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달에 4개월 동안 500만 원씩 최소 2천만 원 겨울에 그래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는 24시간 동안 해봤자 한 5천 원? 아니 7천 원이군요. 5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1시간을 타면 7천 원이에요. 한 달 타면 3, 7, 2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연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응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질문이나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제일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김정현 대변인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 주제를 발표해 주실 홍정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정우 연구원님은 경북대학교에서 박사, 석사, 박사 공부를 하셨고요. 3D 프린팅 산업협회 부회장, 한국교통대학 창업수단자 전문위원, 육군 촉층가공 과학기술부 자문위원, 자산법인 대구안전생활시청 시민연합 전문위원을 임하셨습니다. 홍정우 연구원님을 인도합니다.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류 세계 새로운 플라스틱 엔진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거기 이어서 이런 기술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맨 마지막 질문 근처에서 어디에 쓰실 건가 물어보셨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돈이 될 만한 사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생각을 좀 키워보는 그런 일이 되려고 합니다. 목차는 대충 이럴 때 네, 이야기 진행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 동영상이 되나요? 네, 마우스 해가지고 클릭합니다. 이거 동영상 되는 자료가 이거 보시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우는데 연기 냄새가 안 나는 프로토타입이 영상이었어요. 근데 동영상이 안 되니까 스틸 사진을 들어가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저기 어떤 가루 같은 게 보이죠? 가루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유기물질, 음식물 쓰레기나 썩은 거, 그거를 세균을 스티로폼 구슬에다가 살게 해서 유기물질을 먹어치우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걸 몇 달 이렇게 돌리면은 세균이 사람도 늙어 죽고 세균도 늙어 죽거든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스티로폼 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처리를 못하네요. 근데 그거를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앞서 김정현 박사님께서 설명해 준 그 기술을 가지고 태워 없애는데 여전히 연기를 없애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스티로폼 집에서 불이 붙는다든지 길에 불타는 거 보시면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집니다. 왜 쏟아지냐 하면은 스티로폼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 타면은 완전 연소가 되면 연기가 안 나는데 재밌게도 스티로폼이 불에 타는 과정에서 고체 스티로폼이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산소 결합해서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열이 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가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시간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불안전 연소가 돼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당 기술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산소하고 결합하는 그 상황을 붙잡아두고 김정현 박사님 자료 속에 보면 맨 마지막에 회오리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냄새 연기가 안 나게끔 띄워놓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 가지고 버너를 만들었고요. 재밌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300도 이상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뭔가 당황스러운 폐자재, 폐기물 같은 것을 태우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써볼까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도리 종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구 경북상황이랑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더 가능성이 생기죠. 김영우 박사님이 앞서 아리백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리백이라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대기업이, 전 세계 대기업, 대단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리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제대로 취급하겠어요. 예를 들어 GE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들에서 야 우리 회사에 재료 납품하려고 그러면은 아리백 에너지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재료 납품받았습니다. 강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뉴시스라는 보도 매체에 보면은 글로벌 대기업 10군데 가운데 3군데가 아리백 지키는 재료만 쓰겠다. 부분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고 전기 배터리 미래산업이라는 건데 여기 생산 과정에 아리백 위생용품 그 애들 기저귀 그 생산하는데도 재생에너지 쓰는 재료만 받겠다. 납품받겠다. OEM 대한상공회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수가 소재 같은 거 공부 많이 하거든요. 해외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는데 다 아리백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구 경북 지방의 제조업들 심각해지는 거죠. 삼성도 아리백 선언을 하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우리 경북 지역에 공중위생 서비스 업종 현황을 한번 보셔봤죠? 이건 뭐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재밌게도 경북 지역에 보면은 위생관리업 부분 한 830개, 840개 정도 제외하면 거의 14,800개 위생업소가 에너지 소비업이에요. 목욕탕, 찜질방. 에너지 비용 이제는 점점 대단해지거든요. 여기 앞서 굉장히 훌륭한 가격에 열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작게 만들었다고 보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이제는 돈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마트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경북도에서도 스마트팜 키우겠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 스마트라는 단어 정보 효율화 줄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이 그 스마트팜이나 비닐하우스 비용 가운데
작게는 30몇 프로부터 어떤 작물은 70몇 프로까지 에너지 비용이 생산 비용 전체에서 심하게 70몇 프로 차지하는 작물들이 존재해요. 스마트해서 사람의 급비 줄이고 해도 결국은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비용 부족, 대구 경북 지방의 산업 부족, 누가 몰라고 살고 있다. 자, 스마트밥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양식장도 미래 산업이라고 부르죠. 스마트 양식장.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 싸움이에요. 물온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물온도 차갑게 유지하지 따뜻하게 유지하는 다 에너지죠. 스마트 얼마만큼 에너지 싸움일까요? 정보화 싸움일까요?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폴리머 버너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에너지가 상당히 싸고 굉장히 고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간다.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여기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 순서대로 그림이고요. 부가가치 생산의 비중 그림이에요. 어떤 등급이가 적용을 하고 보게 될까요? 석유화학점이 에너지 많이 써서 생산을 하는데 실제 그 부가가치 그 다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기존의 얘기예요. 기존에. 근데 요 페이지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사용하는 과정 중에 수입, 공급, 전환손실, 소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는데 에너지 사다가 발전해서 최종 사용처까지 가서 소비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집에 열 쉴 때까지 중간에 에너지가 사라져 버려요.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적은 종류의 에너지가 뭐냐면은 석유나 무연탄이나 집에서 바로 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 소비처 근처에서. 그러면 발전해가지고 가져온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적잖아요. 전환 손실이 적은 에너지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근데 앞서 플라스틱을 띄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하게 잘라서. 그 얘기는 이렇게 포대에다 담아서 미역하게 실어와서 옆에 쌓아놓고 당장 내 옆에서 때울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져요. 전선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많이 줄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됐던 앞서 조그마한 발전기 보여드렸었잖아요. 조그마한 발전기. 그 얘기는 발전소하고 소비차하고 거리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전력산업 쪽에서 다루는 이슈 가운데 마이크로 그리드화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발전소랑 소비차랑 가깝게 두고 전력 선수를 줄이면서 발전소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폴리머 버너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대구 경북 경남에 나오고 막창 몰아나고 서울에서 적용되고 그게 아니라 옆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해외도 그렇겠죠. 전 세계가 마이크로 그리드화를 진행을 시키게 되는 거고 마이크로 그리드화가 진행이 되면 관련 산업들이 만들어지겠죠. 대형 발전소가 아니라 소형 발전소 이야기가 될 것이고 플라스틱 연료 소비 체계가 새로 갖춰지겠죠. 어떤 산업들이 새로 생겨날까요? 제조적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신산업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고민 조금 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앞서 전통적인 산업에서 에너지 줄이는 문제부터 이 기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환 손실이 굉장히 적고
유통, 저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연료, 안전한 연료죠. 폭발이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도하는 기술이 완전 미래가 됩니다. 어떤 걸 추구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일을 벌려나갈 때는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에서 이제 기반 역량이 있으니까 한 발짝 나가는 게 좋거든요. 동떨어질 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 나오는데 아마 관련 있으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지도를 하시는 분은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말입니다. 여기 분야 얘기죠. 소각, 난방, 발전, 탄화 이런 것도 있고요. 적용 분야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뭐 발전소 작은 것들도 있고 그 가축 돈수하고 난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앞서 의료기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기술이 이겁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크로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이거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투자료고요. 새로운 배경 체계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RE100 에너지 체계로 변화하는 거랑 같이 가는 거죠. 이제 RE100 얘기를 하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폴리머너 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 기술이 들어갔을 때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사회가 있어요. 다른 에너지만 하고 절감적인 에너지는 그냥 그런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는 데모한다고 며칠 걸리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기는 소형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 기술이 한국에서 제대로 연구된 건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어떤 개념은 러시아에서 6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6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소형화는 지난 겨울에 검증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검증이 돼서 이제 하면 되겠다 나선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레퍼런스는 또 연료 가격이라는 이거 연료 가격은 사실 좀 어떻게 굴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앞서 김정인 박사님이 1톤 쓰레기를 버리는데 24만 원, 25만 원을 줘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그러면 25만 원 받고 가져가는 데서 뭐 물류비 빼고 가공비 빼고 연료 원가가 나오잖아요. 얼마에 공급하느냐 이슈는 나중에 세금 이야기도 붙을 거고 또 저 플라스틱 그걸 포대기에 담아서 필드에 판매하니까 유통 비용 들어갈 거고 그거 쭉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는 파악을 못 드리겠어요. 에너지 시장은 사실 정부라든지 굉장히 큰 힘들이 좌지우지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폐기물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차원의 이야기 정도까지 이 이슈가 커지거든요. 아마 많이 비싸게 못할 겁니다. 박사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수준까지 낮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에너지보다는 아마 월등히 싼 거예요. 화는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요. 지금 추정컨대는 킬로그램당 바라건대는 1,000원 이하 700원, 600원, 500원까지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같은 칼로리에 다른 에너지랑 비교하면 굉장히 싼 거죠. 우리 그 제2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공정호 시민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시간으로 인강사를 마치고 3부는 우리 그 박민규 강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박민규 강사님은 경북 대학교에서 박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현재 경북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해 계십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자리 등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미래 산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 산업이라든지 이 분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1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신동식 한국회사기술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국가건설은 뭐 기획자라고 여기서 변호를 하시는 그런 굉장히 과학기술 쪽으로 그렇고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조선의 아버지, 조선산업 아버지 이렇게도 불리고 그런 분인데 지금 1932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이제 57세인데요. 변덕입니다, 지금도.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그런 분야, 그런 산업이 어떤 쪽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 기후 변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 쪽에 대한민국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이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관여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오늘 저희들 주제 자체가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러 가지 또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플로에 계신 분들도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지점 토론 끝나고 나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4시 반이지 않습니까? 원래 제 주어진 시간이 한 5시부터 5시 50분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앞당겨져서 우리 50분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우리 토론자분들한테 뭐 시간적인 좀 제약을 좀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저한테 이렇게 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좀 토론을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이원태 교수님이 또 그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좀 관련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우리 강현모 우리 디자인의 센터장님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철민 우리 진로과 우리 원장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원태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호 본부장님, 김일규 대표님 이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강인보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지금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을 운영하고 있는 강일모라고 합니다. 인사 아까 드려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용어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왕이면 폐기물하고 광물이라는 뒤 단어에 자원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자원이 이제 한자 그대로 물을 창출해주는 원천이라는 용어니까 광물도 자원이고 사실 요즘은 폐기물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광물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토론장을 온 것 같아서 광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60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최 회장님께서 돌보기가 황금보기 돌같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청년별벽하고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지금 아마 들어도 이해가 가실 정도로 우리한테는 가정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전형적인 하향적 가치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번은 돌보기를 환경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께서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돌도 중요한 가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여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물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점토광물이라고 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토광물에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과총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과총은 우리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얘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산업화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북도에서 경북 산업광물 융곡화 산업화 전략이라는 그런 기획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서 경북도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이오 첨단 산업과를 연계시켜서 고부가 산업으로 뜰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토회관 때 밤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 중에서 경상북도에만 나오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멘토나이트, 제올라이트, 규조토입니다. 멘토나이트하고 제올라이트는 일본이 동해가 없었을 시절, 일본하고 우리가 붙어 있었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화산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생계 대들기 자원입니다. 그 신생계 지질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포항과 경주입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이 말씀 나왔던 자원들은 따라서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자원이고 광산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에 좀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자원화가 될 수 있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토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마 앞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점토는 약간 세라믹 같은 좀 뉘앙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점토라는 뜻은 원래 쌀미자라고 했습니다. 점자. 그래서 끈적거리는 뜻입니다. 원래 끈적거리는 흙이라는 뜻이어서 끈적거리는 물성하고 작은 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대 과학기술에 와서는 끈적거리다라는 것이 그 물을 만났을 때 플라스틱처럼 성형할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즈가 나노보다는 크고 만약에 이제 바이오라틱이라는 세포보다 작은 그 모래보다 작고 그런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를 의미하는 과학적 용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이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렇게 물을 만났을 때 가소성 있는 성질을 만드는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점토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소재가 나왔는데 환경 분야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끈적거리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끈적거리는 이런 전청력에 관련돼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자원이 그렇게 대표적인 소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에서는 이런 점토를 먹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많은 지금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광물이 먹는다는 게 결국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도 옛날에 석지라고 해서 실제로 약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원을 다시 한번 주변에서 좀 비싼 자원이다 황금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운영 문제가 얼마쯤 됐습니까? 우선 지금은 3월에 제가 7년 됐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분화 가기고 어떤 프로젝트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걸 관계돼가지고 친환경
소재 쪽이나 이쪽도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관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철민 부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도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작년까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교편을 자꾸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필드로 나와서 이 새로운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직에 있을 때는 제 전공에 국한해가지고 저를 보는 체감력이 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거 다 꺾여버리고 그냥 의사이면서 각 분야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래가 찾아보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이분들이 내를 물렸지하고 가가지고 다음부터 올 일이 없으니까 할 말이나 하자 하고 해서 월급을 짓기 왜 하느냐 뭐 여러분들은 탄소 중립에서 시작하셨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월급을 짓는 게 아니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와서 잠을 하십시오 하고 부르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몰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 홍보사를 통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게 이제 가시화가 돼가지고 산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건강과 의학을 아는 사람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하는 마음을 한번 부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의료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인 측면을 먼저 좀 간단히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재직 시에 제가 한 일을 보니까는 뭐 논문도 많이 썼지만 특허를 80개 정도 내었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뭔가 내가 한 일이 그냥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까지 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기술을 접할 때 그 기술을 보는 관점이 그 신기술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산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실제 사람들에게 생활에 또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물로 도달하느냐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인체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과 또 유효성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서 보통 이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저도 그랬었습니다만 기술을 뭔가 활용을 하고 쓰였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처음에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답을 합니다. 근데 그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효용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그 효용성, 효율성, 또 산업화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게 맞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 자체 또는 그 기술의 구현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해성, 인체 유해성하고 보통 환경 유해성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검토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더 깊이 오늘 말씀 나눌 시간이 있어서 아마 발표 자료가 좀 적지 싶은데 실제 어떤 폐기물 활용이라든지 또는 신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의 활용 과정에 있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산, 오늘 토론에서도 일산탄소, 일산화탄소 이야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그 과학적인 검증이 다 가능합니다. 데이터 확보가 다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연기가 나오더라, 뭐 검은 연기가 나오더라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큰 사업을 놓고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검은 연기가 나올 때, 즉 프랑스 접수가 될 때 단지
거기에 있는 그 성분들은 무엇인데 완전 연소를 지키니 같은 물질이 들어갔지만 완전 연소에서는 무엇이 없어지고 어떻게 자체가 있더라는 비교표가 딱 나와야지 그것이 큰 사업으로 갈 때는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집회할 때 증거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서로 그 과정은 더욱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기술들은 이미 관련 적용에 다 있습니다. 또 뭐 국가표준연구소를 비롯해가지고 또 환경 관련 연구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데이터로 다음번 이 정도에서는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좀 추상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그 인체 그 유효성 또는 위해성 쪽으로 잠깐 짚어보면 우선 총론적으로 인간이 개발한 기술 유용하게 쓴 기술치고 양날 달린 칼이 아닌 기술이 저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한 이후로 인간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 에너지 소스들이 나왔고 전기에너지까지 나왔고 바이오에너지까지 나왔고 저희들 의학에서는 인체에서 세포에서 생산되는 그 ATP라는 화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하베스팅, 추수하듯이 끌어와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안 주고 인체에서 움직이면서 생산되는 우리가 밥 먹고 생산된 세포가 움직이기 위해서 생산된 에너지까지도 그걸 받아가지고 자체 공급하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가 효용성은 대단히 유용하게 왔는데 그 에너지 치고 뭐 나무 불 때는 거 요새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최근에 뭐 원자력 뭐까지 오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기술은 유용성과 위해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양날 달인 칼의 칼자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안 다치고 좋은 쪽으로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함께 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자기가 다침으로 인해 가지고 유용성조차도 비리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신기술이고 유용한 기술일수록 거기에 대한 과정 검토는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용성 쪽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이 기술의 핵심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완전 연소에 가까운 그런 연소가 가능하다는 관점에 있고 또 우리 그 폐기물 중에서 참 정말 사회적으로 걸쳐본 폐기물 중에 하나가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실제 이제 인체에서 나온 그 부산물 또는 조직 이런 또는 사체까지 해가지고 그런 폐기물도 있지만 이제 의료 활동 과정 중에서 나온 주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체비물도 있는 것들은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된 수준까지만 하고 있는데 이 완전 연소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그 자체가 이제 전덕꾸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유용 자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자가 발전 아까 에너지 그리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유닛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병원 정도 사이즈는 이 에너지 생산 기술과 폐기물 처리를 공식계가 상당히 일종의 자체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술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이지만은 좀 전에 제가 말은 했지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나중에 그것이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과정 철저히 준비하는 칼 손잡이를 잘 준비하도록 하면서 이 기술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넣고 싶은 것이
관의 지원입니다. 관의 지원 없이는 제가 볼 때 이 기술은 절대로 체육골까지 가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잘 아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IBM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IBM에서 주로 슈퍼컴퓨터를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IBM이 그것만 만들어내고 사실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IBM을 오래 살리는 소비자가 누구냐면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통해서 가장 최첨단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기계에 대한 구매 요구를 IBM에 수십 년간 계속합니다. 그 돈만 가지고 IBM은 기술 개발하고 거기서 최고 기술은 미국 정부가 쓰고 그 다음 기술들을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특히 오늘 처음 알게 된 제어라이트라든지 뭐 벤토라이트 이런 경북 대구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유니크한 이런 도적인 물질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활용의 진행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든지 기술적으로 아직 미개발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지역의 무기관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을 좀 관해서 조금은 너그러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자금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을 갖다 좀 해주시면서 키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과 이 무자들이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관련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업이나 대학에서 무슨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보겠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부적인 일이 있으면은 좀 초반에 그냥 눈 감고 기초에 구할 수 있는 데부터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예산을 좀 안내하고 그래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좀 그래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대구 경북에 사는 거를 참 재미있게 벤치마킹하면서 지켜보고 다른 저희가 살고 있는 데도 봐라, 봐라 저렇게 하는데 저래야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모델을 한번 옆에서 좀 구경하고 싶고 기회 된다면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그런 투자들이 필요할 것 같고 관에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용태 교수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공학하는 포럼에 가게 되면 공학하는 사람은 5-6명 앉아가지고 기술 이야기를 쫙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앞에 하신 이제 의학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 지질학 쪽도 계시고 보니까 신입 포럼에서도 오시고 그다음 언론에서도 오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는 환경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점토광물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이고 두 번째는 그 고형 연료 제품을 활용해서 그 폴리머너로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점토광물 쪽에 말씀드리면 앞에서 지질상원에서 좀 말씀하셨지만 벤토나이트나 제올라이트 같은 그 소재들이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녹조라트 있죠. 그 주류 발생하는 데에도 황토라든지 벤토나이트, 지올라이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기술들이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녹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물질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물 안에 있는 인입니다. 그 인이 벤토나이트나 제올라이트로 또 제거가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또 경북에서 이런 방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던 걸 아시죠? 그때 이제 제일 문제되는 물질이 세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세슘도 벤토나이트나 제올라이트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물론 더 잘 제거가 되는 물질도 있는데
그런 물질들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물질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같은 광물들을 계속해서 이 소재 산업과 환경 산업에 활용한다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첫 번째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은 고체 신재생 연료라고 SRF에서 그 해석을 하셨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는 고형 연료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고형 연료 제품을 활용해서 에너지화하는 것은 환경부의 그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과도 맞아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앞에 우리 김천민 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배기가스, 태워서 나올 때 배기가스에 오염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이옥신하고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심 많으시잖아요.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된 기술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획기적으로 이제 사업화에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된다가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를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의 그런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이제 기술 자체 태우는 버너의 문제도 있지만 들어오는 연료의 문제도 있습니다. 연료가 균일하지 않고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태우는 기술이 좋아도 그런 불순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처리 분야 수집돼가지고 폐기물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선별하고 분리하고 세정하고 하는 그런 전처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최종 에너지화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품질제를 두고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 SRF 사업이 대부분 민간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된다는 말은 대기업이 들어가면 잘 될 수가 있는데 영세한 기업이 할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좀 되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요가 있어서 이 발생되는 에너지를 공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뒷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소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 그리드로 군데군데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기술이고 앞으로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기가스 같은 거 더욱더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부는 우선은 이제 이런 수요가 집적된 데 열변환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폐열 발전기 같은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에 SRF 같은 걸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배기가스 관리도 더 잘 되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 하는 기술을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대量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형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곳에는 SRF 중에도 고형 물질 중에도 바이오 쪽에 이제 슬러지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 물질을 활용한 거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독성가스 발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오는 것들은 이제 그런 바이오 SRF, 그러니까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코멘트할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만 잘. 이 숙제 다 풀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준호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영남일보 김진욱 본부장입니다. 경북과청 토론회 때 제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프로에 계신 우리 최종규 박사님도 저보고 전속 토론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과학 전문 기자가 아니어서 경북과청에서 저를 부를 때는 뭐 과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저를 불러서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선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있으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들 제가 놓고 봤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들어올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 때 들렸던 뭐 단어들 중에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재활용, 친환경 소재, 알리프백, 뭐 SRF 같은 그런 것들이 들리는데요. 알리프백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만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공격하는 용도로 알리백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게 일반인한테 조금 회자가 됐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이야기고요. 금방 우리 토론회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아주 많이 접촉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눈여겨봤던 기사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한 기사, 경산에서 일어났던 폐기물 처리 공장인가요? 그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시향기에서 일주일 전에 저희들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경산 자인면에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작년 12월 달에 언론을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산시에다가 그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출시했을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인데 자인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마 공장 설립을 뭘 하겠다는 쪽으로 하다가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민감하다는 얘기들이죠.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이거는 경상뿐 아니라 경북을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폐기물이 붙으면 특히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붙으면 설립 허가를 받기가 거의 뭐 힘들죠. 힘들다는 건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업체라는 게 조금 개념이 다를 듯한데 이런 방법이나 그조차도 설립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토론했던 것들이 앞으로 사업화시키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또 반대기기도 할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론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만났던 분들 중에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B 정부 이후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죠. 녹색성장과 관련했던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인 지원으로 나올 때 관련되어 있는 하시는 분들이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 아이템을 신문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네들의 아이템이 괜찮은데 실제로 사업화를 시키려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좀 지적해서 좀 이슈화시켜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요. 지자체 자금을 좀 소개주기로서 자기네들 아이템을, 그 다음 시스템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경우는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수요처는 민간 부분보다는 공공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공공 부분에 수요 구매를 하시는 담당자들도 공무원들이겠죠. 그분들이 마인드가 조금 열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다른 데에서 하는 선례가 있느냐 아니면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탄화든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부분들도 있는데 정작 수요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약간의 그런 벽을 쌓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같이 좀 고민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죠.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그 DNS 에코도 자료를 보면 앞으로 굉장한 우리 임원진들이 캐리어부터 대단하신 것 듣고 머지않아서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우리 지역 언론에서 좀 나올 듯한 그런 매체인데 제가 봤던 자료를 보면 올해 2월달에 출범을 했던 것 같은데요. 행여나 제가 들었던 그런 앞에 뭐 설레라든가 전례라든가 실적을 따지는 그런 업체들 같은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행기업 것들이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또 발전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지자체 의사결정권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단체장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도 어렵고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리에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상에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경북과총에 서상권 회장님이 평소에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요. 3월 2일자에 영남일보에 기도를 하셨던 것인데 토론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부시장 부지사는 왜 없나라는 제목으로 여기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왔으니 이런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전문가 시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조지사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셨던, 공감하셨던 분인데 과학부총리까지 하는 걸로 주장을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로 발표하셨던 분들, 토론하셨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과학기술 개발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화가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려면 의사결정권들 전체는 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오지는 우리 회장님, 조상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부지사, 부시장 또 나아가서는 부총리까지 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게 되면 오늘 토론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우리 일상생활 좋은 도움이 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 분야, 폐기물 이런 쪽에 속하게 돼서는 아마 공무원들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조금 변화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기후 변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요즘 기후 위기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고 하면 환경 교제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완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정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패널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전 언론인이기도 하지만 경산시민포럼의 대표로서 결국 지금 오늘 토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그래도 한반도 안에서는 경북에서 그나마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자원의 어떤 경북의 설림 현상하고 특히 이것을 응용해서 뭔가 산업 혹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도시, 연구학도시 어떤 경산 지역의 대표로서 혹은 출신으로서 이 자리를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미래의 화두가 아닌가. 그리고 탄소 중립, 친환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원 내셔널리즘하고도 연관이 무관하지 않는데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런 포럼이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이 아니고 저는 국회의사당이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초청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용산 대통령실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어떤 강연이 있었으면 좀 더 정책 반영에 더 효율적이고 나라가 빨리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공부들을 보면은 흔히 말하듯이 고시 출신들이 참 많고 주로 이제 사회가 문화계통이 많은데 저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엉망의 중국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동서편이 흑묘, 백묘론으로 지만 잘 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면 그 당시에 중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 즉 이공계통 출신들이 장관부터 정책 기반의 위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패널로 자리하신 분들이 이 나라에 뭐 장관에 준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대한민국이 빨리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런 일들이 산업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적용되는데 더 책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까 세 가지 주제 중에 딱 눈에 뽑힌 게 투스블럭이라 그래서 지금 환경이 점점 더 이제 각박이 되니까 태풍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환경도 자연도 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홍수가 난다, 태풍이 온다 이러면은 그저 그냥 옛날에는 뭐 한 달치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가 이거 반년치가 그냥 쏟아진다. 태풍도 그냥 조금 몇십 미터가 이제 수십 미터로 늘어나는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스블럭처럼 블럭을 깔았는데 그 품을 수 있는 그 감수량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어떤 안전, 그리고 생활과 산업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보니 정치권들 앞에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앞으로 경북과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지역이나 혹은 유관기관의 어떤 당사자나 혹은 그 가족들이라도 초대하는 인사들 중에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과학에 대한 관심, 과학이 곧 상식이 되는 그 시대가 폭넓게 시민들에게 반영되어야만이 이런 일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사회과학도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화학이라면 퀴리 부인 정도가 다인데 우리가 그 화학의 근대 화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라부아지에라든가 이런 아까 전에 김진우 본부장도 말씀했지만 알리백에 대한 그 특유의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 의원이 또 업어치기 넣는다고 좀 코미디 같은 일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 과천에서 이 광물을 이용한 폐기물 신재생 육성 산업 여기 연장선에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좀 더 우리가 일찍 좋은 환경에서 또 좀 더 신기술이 적용받는 이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학회가 굉장히 뜻깊었다는 말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기획 자체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일단 뭐 지성 토론은 이렇게 다 마쳤는데 혹시 우리 먼저 발표자님께서 혹시 뭐 저희들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할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숙제를 많이 주셔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숙제는 요즘 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는 데이터 검증, 좀 환경에 대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토론자분들하고 발표자분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그런 거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북과천에 관여를 해서 한 4, 5년 이렇게 이제 관여를 쭉 했는데요. 포럼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발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진지하게 이렇게 한 경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재밌습니다. 방송 이렇게 이제 우리 토론 시간 되면 이게 플로우가 쫙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다들 집중하시고 또 자네도 일상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보기도 좋습니다. 혹시 아까 뭐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플로우에서 이렇게 저희들 뭐 발표나 토론회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까 질문을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는데 질문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 한 분 계시네요. 발표하신 모든 분들께서 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이 성장해 나가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작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이 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힘을 우리 과총에서 조금 많이 땡겨가지고 어디 관에 뭐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총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가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도에서 아까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이렇게 사무관님 참석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연락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연결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 아까 4시 반에 해서 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거의 한 50분 정도를 맞춰서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토론 전체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마무리할 것 없습니다. 네, 그러면 3부 토론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